제가 여기 말고도 면접을 이제 추천을 받아서 봤었는데 항상 제일 기억나는 공통점은 항상 그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빠그라졌는데 너는 왜 이 시기에 여기를 오고 싶어 해? 라는 얘기를 항상 하세요. 어찌 보면 되게 리즈너블 하잖아요. 질문 자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현재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금융 주선 및 자문을 맡고 있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제 위에 분들이 들으면은 조금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일단 말하는 감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이 직무는 부동산과 관련돼 있을 때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쏴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중간에 그 매칭을 해주는 직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 IB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저 숭실대학교 경제학과랑 통계학 복수 전공했고요. 학점은 4.5 만점에 3.89였고요. 합격 당시 나이는 28이었네요. 이제 만 나이로 가면 조금 더 작긴 한데 어쨌든 그 기준 28. 가지고 있던 자격증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일단 수훈사라던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는 또 은행도 생각을 했었어서 AFK 같은 것도 하나 가지고 있었고, 원래는 그 한투저축은행에서 전환형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었었고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설마 했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가서 전환 면접까지 갔는데 아쉽게 그 자리에서 좀 떨어지게.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 쪽에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금융 쪽에 제가 생각하는 금융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식대기. 근데 좀 다른 직무를 또 찾아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봤을 때 나는 이 주식이나 채권 쪽에서 엣지를 가져갈 수는 없겠구나를 좀 일찍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는 뭐 여의도에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 중에서도 전문가를 상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직업으로 잘못 선택하면 엣지를 가져가기 어렵겠구나라고 좀 일찍 판단을 했고, 돈을 벌려면은 효율적인 시장이 아니라 약간 비효율적인 시장으로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그래서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돈이 되도록 만드는 건데 저는 그게 약간 부동산 섹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발로 뛰어야 되고 미공개 정보들이 많잖아요. 주식시장은 미공개 정보가 있더라도 잘못 활용하면 잡혀가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그거를 찾아서 먹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장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대체 투자 쪽이구나? 그렇게 진입을 했던 케이스였어요, 저는. 원래는 이제 저축은행 갔었을 때 부동산 금융을 하고 싶어서 갔었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부동산 금융을 하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내 핏에 잘 맞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가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었고, 하필이면 그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한 12월 23일인가 24일 날 발표 났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앞두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계속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고, 그러면 제가 배웠던 거를 살려서라도 어떻게든 가야겠다 싶어서 공고를 찾아봤는데 워낙에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실제로 그 당시 공고를 좀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채용 공고 거의 없었어요. 뭐 금투협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취업 포털이라던가 해서 찾다가 선박투자회사에 면접 기회를 얻게 됐고, 실제로 합격을 해서 그 회사에서 7월까지 재직을 하다가 다른 회사로 추천을 받게 돼서 이직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걸 알고 밖에서 채용을 하지 않는 것도 알고, 그러면은 내가 밖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취준을 하는 것보다는 분야는 다르지만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서 좀 움츠리고 있는 게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회사에서 나를 불러준 건 감사하니까 굉장히 열심히는 일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거리도 멀고 한데 8시 반에 일단 와서 6시에 퇴근인데도 8시에서 막 10시까지 일하고 가는 날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안 하고 가면은 다음날 내가 힘들 걸 알고, 제가 지금 사수로 모시고 계신 분이 힘들어할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다 끝내고 왔어요. 제 사수분도 되게 좋게 봐주시고, 그러니까 저 맨 마지막에 좀 물론 이직을 좀 급하게 하게 됐는데
워낙에 맨날 야근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옆부서에 있던 분들이 오히려 아유 고생 많았다고, 그래 진짜 고생 많았어, 더 좋은 데로 가 하면서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딜 가서는 일단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순간이었죠. 그게. 제가 어찌됐던 이 분야를 관심 가진 게 부동산이었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인턴이지만 직장 생활을 했던 게 부동산 금융의 강자로 있었던 플레이어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모든 거를 부동산의 시선으로 봐요. 제가 선박투자회사에서 선박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있을 때도 와 이거는 부동산에서 어떻게 했구나 계속 이거를 보면서 그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결국에는 저걸 하고 싶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생각을 좀 심플하게 했던 게, 그럼 부동산 펀드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선박 펀드면은 펀드를 운용하니까 에셋만 바뀌는 거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편해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면접을 준비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취준할 때. 그거에서 에셋만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주면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얻었으니까 그 경험이 앞으로 내가 부동산 쪽으로 이 펀드 회사로 넘어왔을 때 어떤 경험으로 살려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무를 했는데 어떻게 살려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만 더 추가해서 하면은 사실 면접 준비는 더 쉬워요. 이전에 했던 거에서 조금 더 얹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이전에 만약에 준비가 조금 잘 안 돼 있거나 DB를 잘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 이 작업부터 하려니까 엄청 힘들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취준기간이 짧았다 그러면은 그 DB를 먼저 다 정리를 해두는 거를 먼저 권유하고 싶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취준기간이 좀 오래된 친구라면은 그거에다가 지금 너의 경험이랑 뭐를 조금 더 얹어서 준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문을 받진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질문을 받게 된다라면은 제가 기회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바깥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취준하고 남아있을 것보다는 어찌됐든 제도권 금융 안에서 뭔가를 보고 있는 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 안에서 업무는 업무대로 익히면서 제가 부동산 쪽을 계속 넘어가려고 준비를 해왔다라고 어필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실제로 지금 온 회사에서는 그걸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열렬하게 원하던 분야는 아니었는데 제가 진짜 원하던 분야에 기회가 와서 지원했다라고 하면은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말고도 면접을 다른 곳도 좀 이제 추천을 받아서 봤었는데, 공통 질문 중에 항상 제일 기억나는 공통점은 항상 그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빠그라졌는데 너는 왜 이 시기에 여기를 오고 싶어 해? 라는 얘기를 항상 하세요. 어찌 보면 되게 리즈너블 하잖아요, 질문 자체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 시장도 큰 틀에서 보면은 사이클을 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 큰 사이클 중에서 그냥 다운 사이클을 타고 있는 거고, 지금 오히려 잘 다져놓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좋은 물건을 고르는지 이런 거를 안에서 보고 미리 배운다면은 다음 업 사이클이 왔을 때 저도 잘 되는 거지만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도 더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저를 뽑는 이유는 지금은 투자잖아요. 코스트로 나가는 투자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회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이제 막 경력직들 막 부랴부랴 뽑으면은 서로 다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미 몸값은 많이 커져 있지, 그리고 구하려고 해도 안 구해질 테지 하는데, 지금은 제가 코스트지만 잘 키워놓으면은 얘가 이제 돈 벌어오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투자의 마인드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건 전 인성 면접이었어요. 내가 이걸 왜 준비해야 되는지 저 스스로가 납득이 안 갔어요. 내가 이걸 왜 인성 질문이 의뢰하는 그 인성 질문에 대해서 내가 왜 그 정형화된 답변을 내가 생각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잘 안 믿을 텐데. 그냥 이거는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통과 의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져요.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내가 경제학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수능에 모든 과목이 다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수능이란 제도에서 통과를 해야 이거를 쟁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라고 봤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인성면접 준비도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약간 누구나 하는 답변을 하면 돼요? 인성 질문은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답정너예요. 답이 있는 질문이라고 봐요. 근데 직무 관련 질문이나 경험 관련 질문은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주관의 영역이에요. 인성 질문은 물론 인성 질문도 사람마다 정답은 다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면접관 입장에서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비슷한 답을 가져와요. 그리고 면접을 많이 가면 좋다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모범 답안을 수집해 올 수 있어요. 복기를 하면. 항상 면접이 끝나면은 근처 카페에서 1시간 정도 면접 질문 다시 볼게요. 제가 무슨 답을 했는지는 제 머리로만 남겨두고 어차피 예상 답변들은 그래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책임감, 성실함. 열심히 하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대부분 신입 뽑는 입장에서는 비슷하실 것 같은데 특히나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이탈이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저축은행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뭐 운용사도 그렇고 다 그러지 않을까요? 요새? 아마 주니어 이탈이 제일 심한 문제일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래 일할 친구를 가능하면 뽑고 싶어요. 그거를 많이 보려고 하죠. 제가 진짜 노력한 게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래도 이전 직장 다니면서 좀 많이 바빴잖아요. 근데도 시간을 쪼개서 계속 사람을 만나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노력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리고 채용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노력하다 보면은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내 취업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현재 업권 내 분위기라던가 그 회사에서의 현안이라던가 그 팀이 지금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정보들 있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이거 알려면 결국에는 사람 많이 만나야 돼요. 사람도 많이 만나고 계속 타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지만 그리고 여기 출신 분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여기 행사도 좀 많이 다니고 교류를 좀 많이 했지만 이거 외에도 사람을 더 만나려고 했어요. 그럼 언젠가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하지 말 거리라고 하면 진짜 혼자만 있는 거. 혼자 있으면은 진짜 힘들어요. 계속 스스로를 의심하게 돼요. 스스로를 의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듣는 게 없잖아요. 자기 객관화도 잘 안 될 거예요. 물론 혼자 준비하는 시간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을 좀 내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멘탈 관리하는 데도 좋고 나중에 정보 얻는 데도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혼자만 있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서든 좀 주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 제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도 그렇고 조직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도 그렇고 다 좋게 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끼리 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 하는 일을 하려고 내가 어느 조직에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에 팀 단위, 조직 단위로 한다는 얘기는 사람끼리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 많이 만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공부라고 봐요. 아마 저랑 좀 상황이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저도 시장이 빠그라졌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어 하던 곳에서 최종적으로 전환이 안 돼서 못 간 거잖아요. 탈락하고 딱 나왔는데 시장이 더 이상 사람을 안 찾아.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는 제 그 당시 경험만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막막하더라도 멘탈 빨리 잡으셔야 돼요. 멘탈을 잡는 방법은 각자가 찾으셔야 돼요. 그건 누가 찾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앞두고 그거 최종 탈락 받았다고. 연말인데 크리스마스 앞두고 이거를 선물이라고 준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냥 일주일 정도 약간 맹하다가 빨리 정신 차리고 진짜 미친 듯이 또 자기소개서 다 준비해놨어요. 그냥 매일 카페 어디 가가지고 일단 수정해놓고 하나만 올라와라 하나만 올라와. 그냥 올라오자마자 바로 넣는다 이 생각이었어요. 그냥 항상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